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그런지 지난 6월에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 사전 예약만으로 이미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좋은 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작가와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는 이런 오픈런 모습이 출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표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못 가봤거든요. 표를 못 구해서. 예. 근데 요즘 사실 주변을 좀 보다 보면은 새로 생겨나는 독립 서점들이 눈에 좀 띄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책을 만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와주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1인 출판사를 하고 있는 이웅년입니다. 출판 관련 단체에 소속돼서 몇 군데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대구 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출판사 대표 빨강머리엔 한양이라고 합니다.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1인 출판사 허밍북스를 운영하고 있는 29살 황윤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좀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이용현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1인 출판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혼자서 다 하는 그런 출판사인가요? 보통 이제 1인 출판사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대표 혼자만 하는 1인 출판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 출판에서 1인 출판사의 기준은 대표 포함해서 5인 이하의 출판사를 1인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80% 정도의 중소출판사들이 다 1인 출판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장애인, 그리고 환경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윤재 대표님이 20대 출판인이신데 네. 20대 출판인은 또 어떤 책을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일본어권의 이제 미스터리나 추리 그리고 아니면 스릴러 쪽의 장르를 우와. 전문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그 장르 소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 분이 뭔가 우리 대구의 그 출판업계 이끌어가는 분들인 것 같죠. 맞아요. 그리고 출판사의 대표님들의 하루는 좀 어떤가. 네. 예, 황윤재 대표님은 하루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네.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이전에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기도 해서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직장에 우선 출근을 합니다. 네. 해가지고 이제 바로 뭐 서점에서 들어온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바로 점심을 먹고 저도 이 점심쯤 되면 그때 커피를 한 잔 하고 네. 다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직장 업무랑 그리고 그 다음에 출판 사업 관련된 이제 뭐 다음 신작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도서를 이제 이렇게 읽어본다든지 네. 하면서 하다 보면 또 하루가 다 지나가 있더라고요. 저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빠. 세 분의 말씀 들으니까 하루 일과가 이렇게 그림처럼 싹 지나가네요. 그러니까요. 참 바쁘게 사시는데 근데 왜 출판사 이 책 만드는 일을 하셨는지 어쩌다가 어떤 이유로 이 책 만드는 일을 하시게 됐는지 세 분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황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앞선 두 대표님과는 조금 다르게 거창한 이유는 없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미스터리, 추리 같은 소설을 읽을 때 즐거움을 느꼈던 편이라 이제 한국 독자분들에게도 좀 제가 느꼈던 즐거움을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재밌다고 하더라도 네. 갑자기 그걸 내가 책을 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뒤에서 또 그러죠. 역시 방송을 아시는군요. 네. 자, 또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앞서 저희가 이게 제2의 출판의 붐이 오는 거 아니냐, 출판 르네상스 아니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주변에 이런 그 책과 관련된 행사도 많아지고 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뭐 1년을 조금 더 넘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 과거랑 비교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부산이나 아니면 뭐 이번 달 9월 달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도 이제 도서전이 열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활발하게 지방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좀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르 문학으로 우리 한국 미스테리로 독자와 예, 세계를 연결하는 출판계의 희망, 출판계의 꽃나무 황윤지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네. 뭐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이제 제가 누군가의 희망 뭐 이런 네. 말을 크게 뭐 들어본 적은 없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출판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출판계에 입문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셨어요. 그 전부터 그럼 아까 직장도 병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부터 해오던 일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23살 때 이제 군 전역 이후에 이제 문화재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이제 네오 시스템이라는 인쇄소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문화재 보고서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입찰 같은 업무들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출판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게 됐고 지금은 7년 차 직장인 겸 출판사 1인 출판사 대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이 두 개네요. 그렇죠. 낮과 밤이 다른 남자? 미스테리한 남자? 이제 풀어갑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한다고 밥집 차리질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 장르를 좋아한다고 출판을 했다 생각은 쉽게 가지는 않는데 특별한 뭐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출판사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저도 또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미스터리 뭐 추리 이런 도서를 읽는 게 네.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즐거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사이드 잡에 대한 생각도 계속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다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다 싶었던 그게 뭡니까? 제일 큰 포인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인쇄소에 재직할 때 이제 우연찮게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출판 관련 강좌랑 뭐 교육을 진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출판 관련 교육을 듣다 보니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책을 읽는 걸 좋아했지만 크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읽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책을 읽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름의 교육을 들으면서 사업적으로 뭔가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그 확신 중에 요거 돈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죠. 아무래도 뭐 성공기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죠. 실제로 뭐 책 한 권으로 부자가 됐다 이런 분들도 뭐 왕왕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듣고 희망차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책 자체가 너무 이제 책 읽는 게 즐거워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랑 결이 달라. 책 읽는 거 좋아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었죠? 그런 거? 질문이 돈이 뭐였죠? 되겠다. 그게 돈이 되겠다라는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네. 사업적으로도 네.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원하는 답을 얻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외국 소설 그리고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 소설을 번역해서 출간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책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본어권의 미스터리 추리 그리고 뭐 제가 읽고 즐거움을 느꼈던 도서를 이제 국내 독자분들께도 해외 도서를 가져옴으로써 즐거움을 좀 공유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원어로 먼저 읽으시고 예.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오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번역은 제가 하지 않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요. 그 해외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읽으실 때는 대표님은 원어로 읽으시는 거예요? 원어로 읽고 싶지만 요즘은 또 뭐 AI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하고 계십니다. 역시. 대표님 그러면은 그 외국 소설을 그 중에서도 추리 소설을 가져오게 된 건데 그게 표적이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특별히? 사실 외국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작가분들을 이제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해외 도서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시장에서 약간 검증이 된 도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해외 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뭐 후기, 뭐 서평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사업 초기에 사업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싶었기 때문에 외국 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권을 출간했어요? 지금 외국 도서는 7종 가지고 네. 있고 그리고 한국 도서는 1종 출간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출간하자마자 화제를 모은 책이 있다는데 뭐예요? 사실 화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부끄럽지만 이제 저희 첫 책인 레드클로버라는 그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이 있어요.
이 책을 저희가 처음에 출간할 때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뭐 출간한 건 아니지만 여기 출간되고 한 1, 2주 정도 뒤에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주간 미스터리 랭킹에 한 5위, 6위 정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좋았습니다. 일단 그 앞에 계신 두 선배님과 이 시장이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양한 그 도서전 같은 데도 나가시고 합니까? 예, 저희가 지난달에 부산에서 북앤 콘텐츠 페어가 진행됐는데 저희가 그때 장르 소설 전문 출판사로서 그 부스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솔직히 어땠습니까? 이것도 사실 큰 기대를 안고 가진 못했지만 네. 오프라인 첫 행사니까 이건 제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유, 손님이 없네. 네. 혼자만 계신 것 같아요. 북 트레일러도 저렇게 재생을 해드리고 야. 굿즈 같은 것도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 11월에 네. 일본에서 일본. 도쿄 라이츠 미팅이라고 저작권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문해서 네. 지금 이렇게 판권 소개도 받고요. 오. 요거는 저희 세 번째 책이 나왔을 때 백운사에서 찍었던 책입니다. 아, 그 레드클로버군요. 네, 요거는 가제본이었고 네. 요거는 이제 실제로 나온 레드클로버 본 책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원석을 발굴하는 기분으로 저렇게 현지도 가시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출간할 책을 고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뭘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어권 소설을 전문적으로 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과 뭐 정서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나 되게 가깝다고 느끼지만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역사 문제라든지 네. 이제 그 안에서 좀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도서는 아닌지 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수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미 출간되어 있는 외국 서적을 국내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앞선 두 분과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출판까지 얼마나 과정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서와 큰 틀은 다르지 않은데 그 안에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외국 도서 같은 경우는 판권을 이제 수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검토를 할 때 뭐 미스터리나 뭐 소설 사이트에서 이제 책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서점에 방문해서 요즘 뭐 어떤 책이 잘 나가는지 어떤 분위기가 잘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저작권 미팅 아까 도쿄에서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직접 방문해서 해외 저작권사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판권을 소개받고 그렇게 하는 프로세스가 우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판권이 괜찮은 판권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이 판권을 수입하고 그 뒤에는 이제 번역 에이전시에다가 번역을 의뢰를 합니다. 번역을 의뢰를 해서 이제 번역된 완고를 받고 나면 이제 저희도 편집, 뭐 디자인, 제작, 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까지 과정이 총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보통 판권 수입 기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번역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리고 그 뒤에 편집, 디자인, 제작은 뭐 한 3, 4개월 해서 뭐 평균적으로는 뭐 빠르면 6개월에서 뭐 좀 느긋하게 했을 때는 뭐 8, 9개월 정도 아이고야. 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도서를 발굴하기 위해서 일본도 자주 가시겠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본에 총 3번 갔었거든요. 네. 그 속에서도 이제 뭐 한 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도쿄 라이츠 미팅으로 출장 겸 이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좀 위험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반응이 되게 뜨거웠는데 맞아, 그럴 수 막상 있지. 판권을 주고 사와서 어. 한국에 딱 터트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냥 다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비슷하지만 또 취향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입할 때부터 이 책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면 좀 팔리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수입을 해오지만 또 이제 생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출판사를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의 흔한 시행착오가 앞에 우리 이웅현 대표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 초판을 많이 찍었다. 이런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황윤대 대표님도
있었습니까? 초판 좀 많이? 사실 저희는 첫 책 같은 경우가 네. 뭐 기대는 안 했지만 그 기대보다는 더 이제 나가줬던 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첫 책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는 없었는데 네. 그 다음 책을 만들 때 또 제가 그때 그 생각을 그쵸, 기대치가. 가지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그 기대만큼 못 나가줬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책은 뭐 그렇게 안 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책이 뭐 초판에 많이 찍는 실수가 좀 생겼던. 어쩔 수 없는 실수. 네. 아니 앞서 이제 이용현 대표님 말씀이 나와가지고 책 만드는 건 쉽다. 그런데 파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또 20대 젊은 대표님이니까 어떤 홍보와 마케팅에 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십니까? 저도 책 파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책 파는 게 너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뭐 20대의 강점 같은 거를 살려서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부산 북페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네. 그 안에서 홍보 자료 같은 것들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20대 분들은 아무래도 뭐 밈이나 이런 거에 좀 예민하시기 때문에 네. 홍보 자료도 좀 밈을 섞어서 만든다든지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기존의 도서 같은 것들도 뭐 북트레일러 같은 거를 제작할 때 속이 좀 요즘 감성을 가진 북트레일러 업체와 협업해서 뭐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출판이라는 사업이 꼭 지역에 뭐 이렇게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그럼 우리 세 분께 좀 똑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대구에서 출판사 하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아무래도 뭐 지역에서 출판 사업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 전국의 출판산업지원센터가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또 대구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좀 이렇게 매년 좀 꾸려서 올려주신다든지 했을 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책 제작할 때 그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안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출판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이 파주나 서울 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뭐 신간 미팅 같은 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서울이나 파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신간 미팅을 가져야 한다는 점, 그런 행정력이 좀 소모되는 게 좀 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을 만드는 분들이 추천하는 책은 과연 어떤 책일까? 이거 참 궁금해요. 네네. 그 음식 요리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음식점 같은 그런 의미인데 세 분은 인생책을 추천을 하자면 어떤 책을? 네.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네. 이제 제 인생 책이 코믹 메이플 스토리라고 네.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그 네. 만화책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막 밥 먹을 때도 쌓아놓고 야. 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독서 습관이 길러졌던 것 같아서 인생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도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본어권의 이제 미스터리 소설을 이제 제작을 하기 전에 타 출판사에서 나온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미스터리 소설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일본어권 미스터리 뭐 소설은 뭐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또 북트레일러도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만들었네.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방향점, 기준점을 잡을 수 있게 해줬던 도서라 인생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법한 기억하시는 책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나도 내 책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이제 부산에서 북앤 콘텐츠 페어라는 도서전에도 나갔지만 저희 생각보다도 되게 많은 독자분들이 저희 부스에 찾아와 주시고 되게 많은 관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기도 했고 하면서 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도 기획하고 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일본어권 소설을 출간하고 있지만 또 지금 영미권 판권도 수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권뿐만이 아니라 영미권의 이제 이런 다양한 장르 소설들을 이제 독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각자 다 다른 매력의 세 분의 1인 출판사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책을 읽을 때 저자뿐만 아니라 편집자나 출판사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는 책을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책이 없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출판업계가 붐이 이르려면 책을 쓰는 사람 또 읽는 사람이 다 많아져야겠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에 근처 도서관이나 서점도 꼭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책 한 권 들고 길가나 뭐 카페에 가서 책 한 번 읽어보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